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일주일 넘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럭키 드로우입니다.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 저자 드로우 앤드류, 출판사 다산북스. 그럼 시작할게요. 25살, 내가 당긴 첫 번째 레버. 3년간의 휴학을 마치고 복학한 학교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함께 입학했던 동기들은 이미 취업을 했거나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고 나는 처음 보는 후배들과 4학년 1학기를 보내게 되었다. 주변에선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았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무렵 학교 도서관에 들렀다. 수많은 지식이 고요하게 잠자고 있는 이곳에서라면 어떤 계시처럼 뾰족한 수가 떠오를 것만 같았다. 그러다 문득 도서관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에 시선이 꽂혔다. 미국 인턴십에 참가할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거 서류 제출이 내일까지네. 평소엔 있는 줄도 몰랐던 학교 게시판을 이렇게 보게 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집에 돌아와 앉은 자리에서 지원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어차피 취업할 회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미국 인턴십은 이런 내게 좋은 도피처가 될 것 같았다. 처음엔 한번 지원이나 해보자는 생각이었고 큰 기대는 없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미국에서 일하는 내 모습이 그려지면서 괜히 설레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를 휴학한 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서 살고 있었다. 주로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공을 살려 해외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 유학을 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다. 내게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들은 로망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어쩌면 이 인턴십이 내가 평소 선망해오던 삶에 나를 더 가까이 데려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우연히 포스터를 발견해 한번 지원이나 해보자며 도전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진짜로 합격해버린 것이다. 나는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고서야 인턴십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다. 그 뒤로 미국 이민국가 에이전시 그리고 현지 회사와의 화상 면접을 통해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에 LA의 한 한인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나의 첫 번째 럭키 드로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일단 당겨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도전한 나의 작은 행동이 오래전부터 막연히 상상해오던 꿈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 아직 사회에 나가기 두려웠던 내게 미국 인턴십은 도피처였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영어 점수나 공모전 입상 같은 스펙도 없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이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작은 회사에 가더라도 내가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었지만 정작 내가 어떤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몰랐다. 그래서 일단 1년이라는 인턴십 기간 동안 앞으로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이것이 길고 고된 여정의 시작일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캘리포니아는 따뜻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겨울옷 한 벌 챙기지 않은 채 캐리어 하나에 백팩만 달랑 메고 LA 공항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은 밤,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곧장 숙소로 향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프리웨이를
한참 달리다 LA 다운타운으로 들어서자 차창 밖으로 줄지어 늘어선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LA구나. 내가 과연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으리으리한 빌딩들 앞에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미국에 도착하고 이틀이 지나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주 가디나라는 도시에 위치한 한인 회사였는데 사무실에 있는 대다수의 직원은 한국에서 이민을 온 분들이었다.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나 매직쇼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부스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회사였고 내가 맡게 된 일은 부스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내려받아 시트지 전용 프린터로 출력해 부스 벽에 붙이는 무척 단순한 업무였다. 나머지는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오가며 사수들의 심부름을 하는 정도였다.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기에 그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 다양한 경험을 쌓자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미국에서의 생활도 회사의 일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무렵 회사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느 날 팀장님이 나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앤드류, 뭐 잘못한 거 있지? 본인은 알 텐데. 갑작스러운 팀장님의 추궁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네? 제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정확한 내부 사정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아무튼 내가 누명을 쓰게 된 것만은 확실했다.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은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회사에서 최약자였던 나는 그저 상사에게 잘못을 비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졌고 나의 누명도 자연스럽게 벗겨졌다. 하지만 당사자인 나는 쉽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복되는 심부름과 지루한 일과는 그나마 남아있던 회사에 대한 정마저 떨어뜨렸고 나를 협박한 팀장님 밑에서 더 이상 웃으며 일할 자신도 없어졌다. 며칠 고민 끝에 나는 인턴십 에이전시에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에이전시 측에서는 내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남은 기간을 잘 마치고 귀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달 안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었다. 다만 그 한 달 안에 새 회사를 찾지 못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혼자 힘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름도 처음 듣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그것도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대학생을 받아줄 미국 회사가 있을까? 한 달 안에 이직을 못하면 강제로 귀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다. 어떻게 온 미국인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갈 순 없었다. 그날 밤 수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을 한 뒤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었다. 저 이직해볼게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두려움과 걱정은 회사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싹 사라졌다. 나는 스스로 답을 내렸다. 그래, 3개월이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거야. 한국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 서랍 속에 있는 외장 하드의 자료들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곤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13인치 HP 노트북을 열어 이력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 스스로도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는 걸 잘 알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나의 잠재력을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고이 담아 이곳 저곳에 닥치는 대로 보냈다. 그렇게 나의 럭키 드로우는 또다시 당겨졌다. 페이지 20.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레버를 당겨보는 것뿐이었다. 나는 먼저 나의 꿈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드로우 앤드류, 앤드류를 그리다. 드로우 앤드류는 내가 꿈꾸는 나를 그려나간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케아에서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가로 120cm, 세로 60cm짜리 책상 위에서 드로우 앤드류의 세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페이지 73. 시니어 디자이너 앤드류 채. 명함에 적힌 시니어 디자이너라는 직함은 내게 큰 자부심이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 손으로 키워온 자식 같은 브랜드였다. 하지만 더 이상 시니어 디자이너 앤드류는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회사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려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정작 나라는 브랜드는 전혀 키워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페이지 88. 회사에서 퇴근하는 순간 시작되는 일로부터의 해방. 그렇게 일과 분리된 나만의 삶을 즐기며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마치 내 삶을 희생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하는 시간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집에선 쉬는 시간만이 좋은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나를 사로잡았다. 일과 삶이 서로 대립하며 어떻게든 일하는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심해졌고 그럴수록 회사 업무는 더욱 소홀히 대했다. 하지만 퇴근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뒤바뀌는 것도 아니었다. 워라밸을 지킬수록 역설적으로 나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나는 일이 그리웠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일. 하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이 우울감과 무기력의 이유를 찾아야 했다. 페이지 123. 엄마, 나 1년만 돈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도 될까? 그동안 해외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자 발버둥을 치며 고생한 아들이 가여웠는지 어머니는 30살 먹도록 모아둔 돈도 없이 부모님 집에 당분간 얹혀 살겠다는 아들의 염치 없는 부탁에 이렇게 말해주셨다. 너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조금 쉬어가도 돼. 하지만 자신있게 독립을 선언한 것도 잠시.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집 앞 공원을 매일 걸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 아니, 걱정이 바닥 날 때까지 걷고 또 걸어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참 외로웠다. 한국에 돌아와 가족과 지내며 친구들을 만났지만 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페이지 154. 더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도 내가 맡은 업무와 관련한 공부를 하거나 리서치를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억지로 워라밸을 지키겠다고 애썼을 때보다 훨씬 더 삶이 즐거워졌다. 그리고 결국 워라밸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했던 당시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나를 월급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다. 페이지 172. 과연 무엇이 진짜 레버리지일까? 나는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이 많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아껴서
자산 소득을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내 가치를 높이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에 그 소중한 자원들을 사용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당겨야 할 진짜 레버리지가 아닐까?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들이 있다. 이것이 내가 여전히 성장 중인 나라는 우량주에 오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진짜 이유다. 페이지 175. 만약 아이폰 배터리를 영영 충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떨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쓸데없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들의 가십 기사를 보려고 인터넷을 켜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데 그 소중한 배터리를 사용하진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보람차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을 끄는 것과 같다. 페이지 237. 네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알리도록 도와주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네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그 일을 계속해.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 네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너를 미워하는 짓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니 선택해. 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 거야. 그 친구의 말이 맞았다. 나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괜찮다. 그 시련이 언젠가 당신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해줄 에피소드가 될 테니까. 잊지 말자. 당신의 삶에 큰 시련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증거다. 페이지 291. 20대에 시작한 해외 생활은 내게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한국에서 살 때는 가족, 친구, 공동체에 의해 내가 사는 공간, 오늘 먹을 음식, 주말에 할 일 등이 자연스럽게 결정됐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는 모든 일을 나 혼자 결정해야 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룹에 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인 경우도 있었고,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일이 새롭게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만 같았다.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나에 대한 깊은 탐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아직도 두렵고 막막한가?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사람들의 소음에 파묻혀 풀리지 않았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 페이지 298. 그들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점점 희미해졌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그 일이 성공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다. 면접에서 떨어져도 붙을 때까지 이력서를 뿌렸고,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들어올 때까지 새 상품을 올렸고, 조회수가 떨어져도 다시 오를 때까지 계속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버를 당겼다. 남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대신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죽도록 일하기로 했다. 좋아하는 일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은 상위 1% 밀레니얼 프리워커의 성장기.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